돈독이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요도은이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테슬라 기사들을 엄청 봤어요. 뭐 엄청 많이 본 건 아니고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면서 테슬라가 드디어 자율주행 관련한 이제 불이 붙는가 그것을 좀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이왕이면은 우리 또 돈독이 분들, 돈TV 시청자분들은 사실 저의 미국 주식 컨텐츠를 좋아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좀 약간 서운하게 덜 했죠. 요즘에는 제가 다양하게 유튜브 좀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두 영상은 많은 분들이 안 보셨겠지만 그 유튜브 쇼핑을 활용한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봐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채널 운영하는 힘이 됩니다.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법한 뉴스가 금요일 밤에 전해졌죠. 그러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올라서 지금 280 거의 5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30달러였던 주가가 이렇게 또 급하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요때 샀어야 되는데, 그쵸? 요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제 테슬라 3배짜리 사시는 분들, 뭐 축하드려요. 이렇게 지옥 갔다가 다시 천당 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올라가서 4 보고, 5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어제 일단 급하게 올랐던 내용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정리해 드리자면, 짧진 않아요.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9%대 장중에 급등했고 결국 8.9% 마감을 한 게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완화해도 괜찮은 거죠? 뭔가 안전상의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한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이 발표된 뒤 9% 넘게 급등했다. 월요일날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테마 난리 나겠네요. 현재 테슬라가 지금 운전대 그리고 페달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그 사이버캡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잘 되려면 연방 규정이 주요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완화된다라는 거면은 이 걸림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너무나 큰 호재죠. 기사 내용을 제가 지금 캡처했는데요. 숀 더피 교통부 장관, 이름이 숀이래요. 성명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과, 이게 다 또 중국이 들어가네요.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위험이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것을 행정부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틀은 규제를 부수고 혁신을 촉진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일 국가 기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할 것이다. 안전을 최선으로 하는데 규제를 부수겠다. 안전을 어떻게 그러면 담보할 수 있을까? 기술로 담보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통부가 향후 연방 차원의 단위 기준을 통해서 주별로 산재하는 해로운 법규를 방지할 것. 그러니까 지금 일부 주에서는 그 법이 가능해가지고 그 테슬라도 오스틴에서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주별로 된 거를 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한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까지 하고 지금 막 테슬라 주가 날아가고 막 이러는 거 다 참아내면서 얻어낸 그 결과일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세부적으로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와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사고 보고를 상시로 의무화한 규정은 유지하되 보고 절차 자체를 완화한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완화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거죠. 그리고 운전대와 페달 등을 포함해서 자동차 설계 제조에 엄격하게 적용되던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을 일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일부 면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쨌든 면제되는 부분들이 많게 되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연방정부가 미국 도로에 더 많은 자율주행 차량을 도입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은 우리 테슬라, 뚜껑 옆으로 열리는 테슬라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상치를 하회한 비싼 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머스크가 이건 정말 경영자로서 당연한 건데 워낙에 이제 도지에 가 있는 머스크를 돌아와 했었던 주주들의 원하던 그 발언을 한 겁니다. 5월부터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물론 도지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일을 줄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반등해서 230달러였던 주가가 지금 280달러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올 6월부터죠.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 로보택시 출시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전에는 6월에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한다. 뭐 옵티머스 올해 안에 뭐 얼만큼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게
머스크는 사실 시간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뭐를 하겠다라고 말한 거는 언젠간 지켜요. 근데 그 언젠간에 대한 얘기를 입 밖으로 뱉었는데 그것을 과연 한 번이라도 맞춘 적이 있었나? 차라리 언젠가를 말 안 하면 좋겠는데 또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청사진을 제시를 주주한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을지언정 반드시 해냈다라는 게 또 약간 일론 머스크 정신이라서 저는 뭐 머스크 응원합니다. 약간 괴짜긴 해도 세계 최고 부자인데 그만큼 당연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옵티머스를 또 로봇을 5년 안에 100만 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탄력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 중에서는 자동차 실적은 사실 안 좋았어요. 이게 전년 대비 13% 감소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전기차가 매출의 72%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애플 실적 발표하면 애플 디바이스 우리는 서비스를 봐야 한다 얘기를 항상 월모브를 통해서 월모브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다들 이제 애플 판매가 몇 대 됐는지에 따라서 늘 애플 망했네, 애플 이제 끝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서비스 매출 성장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애플처럼 될 것인다는데 아마 또 상당 기간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들 우리는 지금 테슬라 엄청나게 서비스 매출이 뭐 성장하고 있습니다. FSD 뭐 이제 다른 쪽으로도 판매하면서 잘 되고 있어요를 얘기를 해도 자 그런데 지금 뭐 비어드 저렇게 판매 많이 하는데 하면서 약간 왜 전기차를 판매를 덜 하느냐 왜 못 파느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얘기는 이제 좀 넣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테슬라의 매출과 EPS 예상 추이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매출도 이제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어요. 근데 부문별 매출을 보면 확실히 전기차가 진짜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요 가장 짙은 남색의 전기차인데 훅 떨어졌죠. 여기 이렇게 플랫하게 유지하다가 좀 훅 떨어진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가 많이 올라가야겠죠? 여기에 이제 FSD도 들어갈 거고 할 텐데 여기가 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테슬라 차량 인도수나 평균 판매 가격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좀 이따가 이제 평균 가격대도 보여드릴 건데 확실히 이게 많이 좀 위축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판매가 자체도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에는 기회들이 있죠.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여돈의 돈 되는 돈TV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잠깐 광고 나갑니다. 우리가 또 많이 배가 고픈 시간일 거예요. 그럴 때는 만두 어떠세요? 만두 좋아하세요? 저는 만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콜라보 제품 중에서 흑백요리사 중신여신 아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박은영 셰프 이분이 그 동파육 만두라고 아시죠? 그 만두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팝업을 열었는데 웨이팅이 무려 1시간 반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만두를 여러분의 집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두를 하나만 가지고 아쉬우니까 하나 더 있어요. 마라 잡채 만두라는 건데 이거는 마라 맛이에요. 마라 맛이 뭐예요? 매콤하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마라를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판매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최대 30% 할인된 이거 중요합니다. 30% 최대 할인된 모든 패키지가 아니고요. 세 봉지 했을 때 최대 30% 할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강추드리는 만두 드셔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5월이면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선물 드리셔야죠. 그럼 이건 어떠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제품은 요건 이제 의자인 줄 아셨죠? 요게 의자로 보이는데 요 부분이 발 마사지기로 뿅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뿅 하고 나와요. 그럼 발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담근다는 표현 좀 그런데 발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발 마사지를 시원하게 평소에 할 수 있고 다시 닫아두면은 의자 아니면은 간단하게 책을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정가가 49만 8천 원인데 돈픽 가격으로 33만 8천 원, 무려 32%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은 제가 영상 하단에 그리고 댓글에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의 기회 요인 계속해서 나갑니다. 1번 모델 Q 출시. 빨리 됐으면 좋겠죠. 콤팩트 차량 요거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 계획인데
안 늦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절반 비중을 이 콤팩트 차량, 그러니까 작은 차량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을 이제 테슬라가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춤해 있는 그런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이익의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 Q 같은 경우에는 모델 3에 비해서 30% 더 가볍고 15%가량 작다라고 해요. 어디서 생산하느냐 봤더니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생산할 예정이고 이후에 독일의 베를린, 멕시코 쪽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회, 요거 다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또 다른 기회 요인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까 전에 5년 안에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옵티머스 장기 수익을 한 10조 달러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머스크가 언급을 했대요. 올해는 10,000대 옵티머스 로봇을 제작할 계획이었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머스크가 컨코를 통해서 얘기할 때는 연말부터 수천 대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훅 줄었죠.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1 정도로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중국 쪽에서 히토류를 이렇게 수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옵티머스 8 부분의 액추에이터에 그 히토류를 사용을 한대요. 근데 요게 그래서 이제 관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관세가 높아지면은 그리고 히토류를 아예 수출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만드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공급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요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되게 아쉬워요. 이게 조금 빨리 진행돼야 될 텐데. 그래서 옵티머스가 가장 가치 있는 제품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다라고 하고요. 요게 보니까 2021년 AI 데이에서 처음으로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고 2026년 내년에는 이제 외부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게 파급력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사실 운전사 없는 택시는 아직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이 안 되는데 미국 여행 가셨던 분들은 꽤 많이 타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6월에서 오스틴에서 상용하는 거 앞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법 규제가 완화되면 더욱더 사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쫙 넓어지겠죠. 그러면 이 순식간에 퍼지는 것은 진짜 시간 문제인 것 같고 제일 우려가 되는 거는 제발 이제 안전 문제가 덜 발생하는 건데 갑자기 뭐 뉴스 기사로 뭐 로보택시 뭐 어디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뭐 사고가 났다 이런 뉴스 나오면은 또 주가가 막 폭락할 테니까 그런 내용들이 제발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델 Y 기반 완전 자율주행 택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고 연말까지 미국 내 다른 도시로 확장할 계획이다. 오스틴뿐만 아니라 규제도 완화되고 했으니 더 많이 확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발언은 사실 어제 뉴스 나오기 전에 컨코를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머스크가 알고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택시 사업의 연결 시점은 내년 중후반 정도. 요게 이제 이번 규제 완화로 더 당겨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 저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반기에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모델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테슬라의 그 FSD 그 시스템 서비스 자체를 다른 자동차 OEM에 판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애플처럼 이 서비스 매출이 더욱더 늘어날 텐데 이러면은 이제 뭐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예. 지금 사실 테슬라가 매출 성장은 둔화가 된 거는 맞아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훅 떨어진 거는 맞는데 우리가 항상 테슬라를 지금 뭐 매출이 성장됐다고 해서 이게 성장주가 아니고 이제 결국에는 가치주 성격 가치주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고 전통적으로 좀 약간 이제 평이해진다 뭐 이런 평가도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성장 모멘텀을 무궁무진하게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한 4, 5년 전에 한창 테슬라 아리들을 할 때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거는 FSD였거든요. 자율주행.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된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그때 대비해서 어때요? 다시 올라가야겠죠,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는 얼마세요? 댓글로 그리고 저는 이제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그러지만 테슬라를 뭐 당연히 저보다 수천 배, 수백 배 더 많이 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서로 내용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 내용 공유해서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공유건 경제, 여러분들의 지식도 같이 공유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400불 회복, 4,000불 가자. 화이팅!